북한군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군부에다가 지시를 한 거죠. 분계선 80m, 100m 앞까지 야금야금 지금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판문점도 개인화기, 소총 정도만, 권총 정도만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몰래 지금 초소에 까지 반입해 놓았다. 북한군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 우리 측한테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그 배후에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남 적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 발언이 나왔지만 그 뒤에 군부 간부들이라든가 지휘관 모아놓고 계속 대남 적대 제1주적,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이른바 헌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자기들도 영토 조항을 처음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 영토를 어떻게 했느냐? 북으로는 두만강, 압록강, 중국하고 뭐 러시아, 그거야 당연한데 남쪽으로 어떻게 했느냐? 휴전선을 국경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부 국경선 운운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통일, 우리 민족끼리 이런 거 내세우던 북한이 이제 반통일, 반민족 노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군부에다가 지시를 한 거죠. 국경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방벽도 쌓고, 실제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방벽을 쌓았죠. 그리고 철책을 다시 고압선 철책을 놓고 그 앞에는 모래를 깔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그리로 넘어서 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발자국, 모래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 발자국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데, 특히 최전방 쪽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휴전선 지역에 너무 많은 지뢰가 뿌려져서 지뢰금지 협약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휴전선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북한이 다시 지뢰를 추가로 매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과거에 분계선이 있으면 대체로 남북 양측 각각 2km씩 떨어져서 철책을 만들고 그 안을 비무장지대로 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분계선 인근에다가 철책을 만들겠다고 추가로 매설을 하면서 80m, 100m 앞까지 그 철책 범위를 넓혀온 겁니다. 게다가 155마일 휴전선에는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군사분계선 표시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80년 가까운 분단의 세월 동안 녹슬거나 뭐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고 산사태에 밀려 내려가고 이러면서 없어진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야금야금 지금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은근히 우리를 떠보기도 합니다. 살짝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군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북한이 정말 철책선 공사를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하는지, 아니 자기네들이 고압선 공사해놓고 거기에 북한 군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전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 애호가 분들은 야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압선 제대로 통하고 사람 걸리면 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고요, 거기다 산 삼짐승 자기네들이 잡은 거 던져가지고 죽나 안 죽나 테스트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최전방에 군복무 해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가 북측 관측하려고 경기장에서 야구 중계할 때 쓰듯이 달 분하고 보이는 그 고성능 카메라로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응급 후송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고, 지뢰 매설하다가 또 현장에서 폭발해가지고 죽는 장면,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 때문에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 상황, 과거에 자기네들이 좀 우위에 있다,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우리한테 대남 평화공세도 펼치면서 무력으로 압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 자기네들이 완전히 열세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면적으로 남북한이 충돌한다. 특히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꽤 규모 있는 도발을 한다? 이러면 한미연합전력뿐만 아니라 우리 군 스스로 북한을 압도하는 응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세배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북한이 먼저 우리 도발을 해서 우리 측에 민간인 또 군 사상자가 났지만 당시에 우리가 K9 자주포로 북한에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아수라장이 됐죠. 당시에 우리가 북한 군 동향들 이런 거 다 감청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다 전멸당하듯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정은이 대남 적대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냐. 평양 지하철에 통일역이라고 있었는데 그 역이 없어졌어요. 역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냥 통일이란 말 쓰지 말란다고. 그리고 민족 뭐 이런 거 이제 옛날에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다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통일과 관련해서 뭐 3대 현장 기념탑 저도 거기 개관식 완공 행사할 때 직접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남북한 뭐 민간 교류 행사로 꽤 높습니다. 정말 위에 보면 한 몇십 미터 높이로 지은 탑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평양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3대 헌장 거기에 통일 얘기가 들어간다고 그거 그냥 폭파해가지고 해체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세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고 잠시 자기네들이 전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체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상당 기간 문을 닫아 걸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자기네들 속사정이 있죠. 이대로 남북 간의 교류를 그대로 허용을 해가지고 한류 문화가 북한의 젊은 층들한테 들어가면 북한 체제가 당장도 문제지만 자기가 지금 후계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주애가 10년, 20년 뒤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또래의 젊은 세대들이 4대 세습 용인하겠습니까? 말 듣겠습니까? 외부 정보에 다 물들어가지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지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 완전히 대남 적대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남쪽 대한민국 저 나쁜 놈들 뭐 우리를 죽이려는 놈들 침범해서 넘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방벽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성을 쌓듯이 그렇게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피포위 의식이죠. 아, 나 포위당해 있어. 미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남조선 괴뢰들까지도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먹으려 그런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슴도치 작전. 힘이 약하고 적이 강할 때는 고슴도치 바늘을 가득 세워가지고 못 건드리게 만들면 된다. 그 전법을 지금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겁니다. 1976년이니까 50년 전이네요. 반세기 전에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사건, 이른바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측 초소, 유엔군과 한국군이 있는 초소에서 북한군 동향을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루나무 하나가 큰 게 있었어. 여름 되니까 이게 막 무성해가지고 이 유엔군 3초소에서 북한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측 유엔사에서 야 저거 나무 가지치기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병력이 현지에 갔습니다. 우리 아서 보니파스 대위하고 마크 베렛 중위 우리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우리 한국 측의 노무 인력들도 갔습니다. 근데 북한군의 박철 중위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수령님이 심은 나무인데 왜 이거 손대려 그러냐 이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만 해도 공동경비구역 안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 유엔사 병력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이런저런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 녀석들이 자기네들이 준비해온 도끼로 우리 유엔사
병력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파스 중위, 당시는 중위였고 이제 나중에 대위가 추서됐습니다만 현장에서 사망하고 정말 미국이 뭐 그때 발칵 뒤집혔었죠. 우리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도 JSA 공동경비구역 부대를 이제 보니파스라 그러잖아요. 캠프 보니파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이 난리가 났죠. 미군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진짜 B-52 전폭기도 띄우고 미드웨이 항공모함까지도 동해에다가 배치를 하고 김일성한테 꼼짝 마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군 병력과 노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냈어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꼼짝 못했습니다. 왜? 항공모함이랑 전폭기까지 다 떠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너희들 그냥 쑥대밭 만든다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그 작전 이름이 폴 버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설에 나오는 도끼로 나무 찍어내리는, 이렇게 이름까지 기묘하게 붙여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느냐? 김일성이 미군 병력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 역사상 어마어마한 참극이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완전히 납작하게 김일성의 콧대를 꺾어버린 이런 사건이고요. 그에 앞서서 1967년 3월에는 JS에서 또 해괴한 사건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뭐 북한 보도 나오는 게 다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그 관영통신에 나오는데 거기에 부사장, 북한의 고위급이죠. 이수근이란 사람이 남북 간 유엔사하고 북한군 사이에 정전이 회의를 하는 장면을 취재하러 나왔다가 유엔사 병력이 이제 회의를 끝내고 남쪽으로 오려 그러는데 열린 문, 승용차 문을 그냥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차에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막 지키는 초소 그거를 다 돌파해 가지고 한국으로 망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고위급이 와가지고 뭐 북한에 폭로를 하고 김일성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 67년 3월에 망명을 했는데요. 69년 1월에 이수근이가 몰래 가짜 여권을 이용해서 코스검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동남아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이거 이중 간첩이었다. 우리 쪽에 이제 다 해가지고 간다 이랬는데 당시의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의 전신이죠. 그 당시 중정이 어떤 조직입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행기에 올라있던 이수근을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우리 공군기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중 간첩이다, 뭐 간첩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죄, 간첩죄로 해가지고 같은 해 7월에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수근이 이중 간첩이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고 좀 바로잡는 이런 사안이 있었지만 어쨌든 남북 간에는 정말 이 판문점 또 군사분계선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충돌이 있었고요. 이게 뭐 옛날 얘기하니까 그때 그랬고 지금은 사실 같이 근무하던 데서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는 지금 완전히 선을 그어가지고 넘어가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인 2023년 7월 트래비스라는 주한미군 병사가 관광객으로 위장해가지고 현역 병사인데요. 미군 관광객 거기에 이제 판문점 투어하는데 섞여 들어갔다가 잠시 사람들이 이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북한으로 냅다 내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신병 인도를 통해 가지고 아마 미국에 넘겨져 가지고 다른 협상을 통해서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문점이라는 게 정말 팽팽한 긴장이 아직까지도 감도는,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대남 적대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만 해도 사실 남북한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잖아요.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 판문점에서 회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판문점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긴장의 장소로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지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유엔사에 있는 우리 한국군 장병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측 인원들이 자칫 뭐 우발적으로라도 총기를 잘못 다룬다거나 아니면 북측을 뭐 침범하거나 아니면 북측에 위해가 되는 어떤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진다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판문점도 개인화기, 소총 정도만, 권총 정도만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몰래 지금 거기 초소에 중화기까지 반입해 놓았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 들리고요. 몇 해 전에 북한군 병사 오청성이라는 친구, 운전병이 개성 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판문점을 그냥 관통해 가지고 남측으로 차를 몰고 넘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총상을, 북한군이 쏜 총상을 입고 다 죽어가는데 이국종 박사가 긴급 후송을 해가지고 살린 그 오청성 사건 때도 정말 남북한이 총격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었죠. 북한군이 오청성 잡으러 쫓아오다가 막 군사분계선 그 제이스의 안에 있는 경계선을 막 넘어왔잖아요. 그러다가 황급히 넘어온 거하고 물러가고 우리는 또 오청성 거기 쓰러져 있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조금씩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후송을 보내는 이 정도로 팽팽한 그게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김정은의 대남 적대 이런 상황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정말 뭐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충돌도 불사할 것 없고요. 우리 측에다가 그냥 단순히 소총뿐만 아니라 소형 중화기까지도 거기서 우리 측에다가 도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